제69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기출문제 해설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시간에 1번부터 26번까지 풀어봤고요. 우리가 이제 27번부터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느낄 때는 어려웠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을 이제 들어보신 분들은 당연히 무슨 말인지 알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27번부터 들으시는 분들은 이 앞부분 꼭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27번부터 문제풀이 들어갑니다.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라는 거예요. 인물. 보면 이것은 청나라 화가 나빙이 그린 누구의 초상이에요? 자, 이별의 아쉬움을 표현한 시가 함께 있습니다. 그렇죠? 누구는 가는 연행사의 일원으로, 그러니까 이제 청나라 나왔고 연행사 나왔으니까 이제 조선 후기 사람이구나, 이런 거는 우리가 파악할 수 있고요. 여러 차례 청에 가서 그곳의 문인들과 폭넓게 교류하였다라는 거. 이 과정에서 북학의, 그렇죠? 그리고 청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렇죠? 누굽니까? 북학의 박제가라는 거죠. 그렇죠? 자, 1번 세계 지리서인 지구 전유를 저술하. 아시는 분 계세요? 야, 이거 아시는 분은 공부 많이 하시는 분들이에요. 최한기인데 잘 모르실 겁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 의산문답에서 무한 우주론 누구예요? 홍대용. 그렇죠? 기기도서를 참고해서 거중기 정약용. 서자 출신으로 규정과 검서관에 기용되었다라고 하는데 박제가뿐만 아니고 또 누구도 있어요. 유득공 그리고 박제가. 그래서 박제가가 있으니까 4번이 정답. 양반전을 지어서 양반의 허례와 무능을 풍자했던 박지원. 그렇죠? 박제가 박지원. 스승님과 제자 사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28번 문제 들어가 볼게요. 다음 가상의 대화가 이루어진 시기 사회 모습으로 가장 옳은 것, 적절한 걸 찾아보자. 자네 소식 들었나? 지난달 진주에서 백성들이 난을 일으켜서 관할 습격하고 아전의 집을 빌태웠다라고 하네. 나도 들었네. 경상 우병사 백낙신, 이 수탈이 장난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향리들의 횡포에 맞춰 유계춘이 주도했다라고. 진주 농민봉기, 이것이 이제 1862년이니까 임술 농민봉기, 그래서 조선 후기를 나타내고 있다. 조선 후기의 사회 모습. 1번 빈민구제를 위해서 흑창이 나타나면 안 되죠. 태조 때. 그래서 이 흑창이 성종 때 의창으로 확대 개편되었다. 원종과 애노가 난을 일으켰다, 신라 말이고요. 홍건 지역의 침입으로 개경이 함락된 것은 고려 말. 지배층을 중심으로 변발과 호복이 유행한 것은 고려 원간섭기. 그렇죠? 안동 김씨 등의 세도 정치로 매관매직이 성행한 것이 이 조선 후기지요. 그렇죠? 그래서 5번이 정확하게 정답. 이때는 이제 철종 때잖아요. 그래서 안동 김씨가 집권하고 있을 때 정확하게 맞네요. 자, 29번 문제 들어볼게요. 가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아보자. 대한민국 방방곡곡 전등사. 모르죠. 어딘 줄 알아. 그렇죠? 전등사는 설명이 써 있어. 강화도 정족산성 안에 위치한 사찰로. 정족산성. 자, 대웅전, 약사전 등 많은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사찰 내에 조선왕조 실록을 보관하였던 정족산 사고가 보관되어 있고, 뿐만 아니라 누구 때 프랑스군을 물리친 양은수 장군의 승전비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가 쳐들어왔어요. 강화도로. 그래서 병인양요잖아요. 그렇죠? 병인양요 때 이때 양은수 장군이 어디에서? 정족산성에서. 그래서 뭐라고 외우면 돼요? 그래서 정량. 그렇죠? 한성근 문수산성 한문하면 정량이라고 외웠어요. 그래서 병인양요. 그렇죠? 프랑스군이 쳐들어왔다. 운요 사건을 빌미로 일어난 것은 강화도 조약이잖아요. 자, 왕이 공산성으로 피난하는 계기가 된 것은 인조 때입니다. 그래서 이괄해난 정계 과정에서 외교장각 도서가 약탈당한 것이 병인양요예요. 3번이 정답.
사태 수습을 위해서 이용태가 안핵사로 파견되었다라는 거. 고부농민봉기, 그러니까 동학농민봉기의 첫 번째 1894년 1월 달에 있었던 농민봉기. 황사영이 외국 군대 출병을 요청하는 원인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천주교 박해와 관련이 있죠. 순조 때 신유 박해 때. 그래서 신유 박해 너무 심한 거 아니냐라고 해서 황사영이 이 내용을 보고하려다가 그렇죠? 이렇게 알리다가 이렇게 적발된 사건이에요. 자, 그래서 병인양요는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30번 문제 들어가 볼게요. 다음 자료에 나타난 사건의 영향 가장 적절한 거 찾아보자. 이때 세금을 부과하는 직책의 신하들이 재물을 거두어들여 자기 배만 채우면서 지금 이제 관리들이 부패했다 뭐 이런 거죠. 각 영에 소속된 군인들의 봉급은 몇 달 동안 나눠지지 않았다. 13개월이 밀렸죠. 그렇죠? 그래서 훈국의 군사가 맨 먼저 난을 일으키고 각 영의 군사가 잇따라서 일어났고 이들은 이채응, 민겸호, 김보현, 민창식을 죽였고 중전을 시해하려고 했다. 중전은 장원으로 피하였다. 이 중전 누구예요? 명성황후 민씨잖아요. 중전 민씨. 그래서 지금 보면 군인들이 일어났고 중전을 죽이려고 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 보니까 1882년에 있었던 이모군란의 내용입니다. 자, 1번 강화도 지역이 체결된 것은 1876년, 그래서 75년에 있었던 운요 사건의 결과니까 상관없고. 2번 김기수가 수신사로 일본에 파견된 것은 이 강화도 조약의 2조, 그래서 수신사 파견이죠. 이렇게. 자, 3번 종로와 전국 각지에 척합의가 세워졌다. 이거 신미양요 바로 직후잖아요. 그렇죠? 신미양요 직후에 우리 그 서양 애들하고 친교할 생각 전혀 없다.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일본 공사관 경비 명복으로 일본군이 주둔하였다. 이것이 이제 이모군란의 결과 재물포 조약이잖아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다. 5번 독립기무하문을 설치하고 그 아래 12사를 둔 것은 개화 총괄기구를 민씨 정권이 들어오면서 1880년에 이렇게 만들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31번 문제로 들어가 보자라는 거죠.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거 찾아보자. 궁극기무처. 일단 궁극기무처가 나오면 1차 가보개혁, 그렇죠? 2차 가보개혁은 홍범 14조, 1차 가보개혁은 궁극기무처. 궁극기무처는 국정 전반에 걸칠 개혁을 담당한 기구입니다. 총재는 김홍집이었고 6.1준 등 개화파와 박준양 등 그 흥선기원군 개혁의 일원 인사로 구성되었고요. 개혁을 추진하면서 수개월 동안 200여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그렇죠? 이 내용. 그러니까 지금 뭐 내용은 없어요. 궁극기무처 딱 하나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제1차 가보개혁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1차 가보개혁에 대한 내용을 풀어라. 1번. 공사노비법을 혁파했다. 1번이 정답이죠. 그렇죠? 그래서 평등한 사회가 되었다. 2번. 오군영을 이영으로 통합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민씨정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군사력을 약화시킨 거죠. 건양이라는 연호를 제정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을미개혁. 한성사범학교 관제를 반포하였다라는 거는 이것은 제2차 가보개혁의 일환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성사범학교는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 2점짜리지만 좀 어렵게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가보개혁이 2개가 나왔잖아. 그래서 1, 2차를 구분할 수 있냐도 같이 물어본 거니까 원래 이거는 2점이 아니라 3점 줘야 돼. 자, 지게하문을 설치해서 지게를 발급한 거는 광무개혁이지요.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32번 문제 들어가 볼게요. 가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신들은 나라가 나라일 수 있는 조건은 2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자립해서 다른 나라에 의지 않는 것이고, 둘째, 자수해서 나라 안의 정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우리 스스로 알아서 이제 국립을 그러니까 이제 국격을 확립할 수 있는 것. 두 번째는 뭐 법을 행하는 것, 알아서 이제 스스로 뭐 이런 내용이에요. 이 2가지는 하늘이 우리 폐하에게 부여해준 하나의 큰 권한입니다. 이 권한이 없으면 나라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신 등은 무엇을 설립해서 독립문을 세우고 위로는 황상의 지위를 높이고 아래로는 인민의 뜻을 확고히 함으로써 기초를
나라의 기틀을 다지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힌트는 여기 있어요. 독립문을 세우고, 그래서 독립협회의 내용이죠. 자, 1번 만세보를 발행해서 민중계몽에 앞섰다라고 되어 있는데, 만세보라고 하는 것은 천도교 기관지잖아요. 2번 일본의 황무지 개강권 요구를 저지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황무지 개강권 요구는 보안회잖아요. 1904년. 그렇죠? 또 하나 농광회사도 있어요. 일제가 조작한 백오인 사건으로 와해되었다라는 거죠. 백오인 사건. 그래서 신민회를 활동 못하게 하려고 일제가 조작한 사건이잖아요. 네 번째, 중추원 개편을 통해서 의회 설립을 추진하려고 했었던 의회 설립운동 독립협회. 4번이 정답. 자, 5번 독립운동 자금 마련을 위해서 독립공채를 발행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독립공채는 어디예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에 있습니다. 자, 33번 문제 들어가 볼게요. 다음 자료에 나타난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민족운동입니다. 거액의 외채 1,300만 원. 해마다 미루다가 갚지 못할 지경에 이른다면 나라를 보존하기 어려울 것이다. 나라를 보존하지 못하면 우리 동포는 무엇에 의지하겠느냐? 그렇죠? 근래 신문을 접하니 영남에서 시작해서 서울에 이르기까지 담배를 끊어 나라의 빚을 갚자는 논의가 시작됐고, 발기한 지 며칠 되지 않아 의연금을 내는 자들이 날마다 이른다니 우리 백성들이 임금에게 충성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건데, 쉽게 얘기하자면 1,300만 원을 갚자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이 언제예요? 1907년 국채보상운동입니다. 그렇죠? 1번 조선 총독부의 탄압과 방해로 실패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총독부는 1910년부터잖아. 이때는 통감부가 있어야죠. 그렇죠? 자, 두 번째 대한매일신보 그리고 황성신문, 제국신문, 이 대황제가 지원을 했잖아요. 이것이 뭐예요? 국채보상운동. 2번이 정답이죠. 자, 3번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계기가 되었다. 3.1운동이죠. 자, 백정에 대한 사회적 차별철폐를 목적으로 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일제강점기 형평운동. 자, 5번 조선민립대학 기성회에서 모금활동을 했다. 모금활동? 여기 보면 민립대학을 어떻게 하자? 설립하자. 민립대학 설립운동이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2번에 있다라는 거예요. 34번 문제 들어갈게요. 다음 대화에 나타난 사건 이후의 사실이야. 이후. 그러니까 사건이 중요하지만 사건보다 그 이후의 사실. 그러니까 연도를 파악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며칠 전 황제 폐하께서 황태자 전하께 대리를 명하는 조칙을 내리셨다. 그럼 황제가 나왔고 황태자가 나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대리를 내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가 네가 이제 황제를 해라 뭐 이런 내용이 있죠. 들었네. 그 다음날 일본 군대 삼엄한 경계 속에서 양식이 거행되어서 대리가 아니라 사실상 황제가 퇴위당한 셈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야? 고종이 강제 퇴위당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자, 1번 신식군대인 별기군이 창설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별기군은 민시정부에서 만든 거잖아요. 자, 멜렌도르프가 외교 고문으로 파견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무군란 이후야. 그러니까 이제 이전 상황이죠. 이 이유를 풀어야 되는데, 초대 통감으로 이토 히로부미가 부임하였다. 그러니까 총독이 아니고 통감 얘기가 나왔어. 통감은 을사늑약 직후인데 사실상 이토 히로부미가 1년 뒤에 와요. 아무튼 1905년으로 봐도 돼요. 자, 기후각서가 체결돼서 사법권을 박탈당했다. 그렇죠? 사법권 박탈되지요. 감옥사무권 박탈되지요. 뭐 경찰권 박탈되지요. 그 다음에 국권 강탈되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이후 상황이 맞다라는 거예요. 4번. 자, 관민공동회가 개최돼서 헌의 6조를 결의한 것은 독립협회 활동이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35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밑줄근 이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라. 자, 뭐 광목이라고 돼 있고 뭐 모르겠다. 그렇죠? 근데 여기 보면 경성방직 주식회사라고 써 있긴 해요. 여기에 써 있어요. 자, 해설. 이것은 경성방직 주식회사의 광목 광고다. 조선인 기업이 만든 상품의 사용을 장려하고자 전개된 이 운동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거를 쓰자라는 거죠. 자, 당시 상황을 반영해서 조선 사람의 자본과 기술로 된 광목이라는 문구가 사용되었다라고 되어 있는 1920년대 물산장려 운동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억번, 회사령 폐지 등이 배경이 되었다라는 건데,
회사령이 폐지되고, 그렇죠? 회사령이 폐지되고, 그리고 나서 회사령을 왜 폐지했죠? 일본의 그 기업을, 그러니까 회사 만들어주는 거를 좀 편하게 해주려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민족도 이거 해도 돼? 그래서 신고제로 바뀌었으니까 신고를 하니까 우리 민족 기업도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업부는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니은번 한국중앙통상의 주도와 이거는 19세기 말이잖아요. 그래서 상권 수호 운동과 관계가 있습니다. 디귿번 평양에서 시작돼서 전국으로 확대되었다라고 되어 있는 게 1920년대 물산장려 운동이잖아요. 자, 대동상회 등 근대적 상회사가 설립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상권 수호 운동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상권 수호 운동과 물산장려 운동은 어떻게 보면 비슷한 듯 틀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섞어냈어. 그러니까 요거는 좀 어려운 문제에 속해요. 아무튼 기억과 디귿번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36번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가 단체에 대한 설명입니다. 황상규, 경남 밀양 출생이고요. 1918년에 만주로 망명했고요. 김동삼, 김좌진, 안창호 등과 대한독립선언을 발표했습니다. 1919년 11월 김원봉 등과 무엇을 조직했대요? 1919년 김원봉이 조직한 게 뭐예요? 의열단이잖아요. 그렇죠? 일제기간의 박해와 조선 총독 이하의 관리 및 매국노 함성들을 꾀했고 1920년대 국내로 폭탄을 들여와서 의거를 준비하던 중에 발각돼서 7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광복 이후에 우리가 건국 독립장이 추서가 되셨습니다. 그렇죠? 의열단이에요. 자, 의열단에 대한 설명을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자, 1번 조선혁명선언을 활동 지침으로 삼았다. 신채호 1923년 의열단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1번이 정답. 자, 삼균주의를 기초로 한 건국광령을 발표했다. 조소왕의 삼균주의죠. 그래서 1941년에 건국광령을 발표했고요. 단체를 물어봤으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다라는 거죠. 잡지, 개벽 등을 발행해서 민족의식을 고취하였다. 개벽, 그렇죠? 천도교 잡지죠. 자, 훈포공원에서 일어난 윤봉길 의거를 계획한 것이 한인 애국단, 그렇죠? 조선 총독부에 국권 반환 요구서를 제출하려 하였다. 독립의군부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출하였다도 맞고 하려 했다도 맞는 거죠. 어찌됐건 의열단 찾는 거니까 1번이 정답. 좋습니다. 요 선택지 있죠? 이 선택지는 좀 잘 알아두세요. 아직 우리가 시험을 안 봤으니까 앞으로 볼 거니까 이 선택지는 꼭 좀 기억해 주세요. 앞으로 잘 나오는 선택지입니다. 자, 37번. 가에서 다를 발표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 가. 우리들 민중의 통곡과 복상이 결코 이첩, 순종의 휘입니다. 휘는 이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척의 죽음에 잊지 않다는 것을 민중 각자의 마음속에 그것을 명백히 말해주고 있다. 우리들의 비애와 통렬한 애도는 경술련 이래 쌓이고 쌓인 슬픔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권을 강탈되고 난 그 직후부터 지금까지 너무 열받는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근데 순종 황제가 돌아가셨다는 거. 금일의 통곡 복상의 충성과 의분을 돌려 해방투쟁에 바치자. 대한독립 만세!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뭐예요? 60만세운동입니다. 순종의 인산일. 자, 나번 조선 민족의 정치적 의식이 발달함에 따라 민족적 중심 단결을 요구하는 시기를 맞이해서 민족주의를 표방한 신간에 나왔어요. 그렇죠? 신간에. 그래서 정치, 경제, 각성, 그리고 단결을 공고히 한다라는 거죠. 우리 친일파 배척한다. 뭐 이런 내용이 써 있는 것이 신간회입니다. 그래서 1927년. 자, 우리 2천만 생명을 사랑하고 조국을 사랑하는 광주 학생 수십 명이 중상을 입었고 열받죠. 그래서 청년이 철장 속에 갇혀 있는데 200명이 갇혀 있대요. 불법으로 열받는다는. 우리들은 광주 학생의 석방을 요구하는 동시에 참을 수 없는 열받음을 그래서 우리가 만세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광주 학생 항일 운동입니다. 순서대로 가나 다가 되겠네요. 그렇죠? 1번. 자, 신간회가 이 창립된 배경 중에 60만세 운동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광주 학생 운동은
이때 신간회가 광주지회에서 변호사, 그러니까 진상조사단을 파견한 이런 일도 있었고, 그렇죠? 유기적으로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것도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이 3점짜리인데 3점이 아니죠. 이건 그냥 점수 준 겁니다. 우리 맞춰야 돼요. 1번이 정답. 39번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38번. 38번. 밑줄근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곳은 전남 여수 거문도에 있는 해안동굴입니다. 국가총동원법이 시행되던 시기. 이게 언제요? 1938년이잖아요. 자, 이 시기에 일제는 이와 같은 군사시설을 거문도뿐만 아니고 여러 곳에 다 설치했다라는 거죠. 이게 언제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죠.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라는 거죠. 가장 살벌했던 시기, 민족을 말살시키기 위한 통치 시기입니다. 그렇죠? 1931년부터 1945년까지 민족 말살 통치가 있었다. 자, 1번. 태영을 집행하는 헌병경찰이라고 되어 있는 1910년대죠. 태영령은 1912년이고요. 헌병 무단 통치가 시행될 때요. 자, 원산 총법에 참여하는 노동자라고 되어 있죠. 1929년에 원산 노동자 총법이 있었어요. 그렇죠? 이때는 기만적인 문화 통치가 시행되고 있을 때입니다. 세 번째, 한국신민서사를 암송하는 학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잖아요. 민족 말살 통치. 그래서 어떠한 의례가 있을 때 그 의례에 앞서서 꼭 그 의식을 치렀던 게 한국신민서사. 또 뭐 있었어요? 궁성요배 이렇게 동쪽을 향해서 이렇게 엎드려서 절하는 것. 이런 의식이 끝나고 행사를 했다라는 거죠. 3번이 민족 말살 통치 정답. 자, 4번. 경성제국대학 설립을 추진하는 관리라고 되어 있어요. 경성제대는 1920년대에 만들어요. 그래서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방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기만적인 문화통치가 시행되고 있을 때입니다. 서울진공작전에 참여하는 13도 창의군 의병이라고 되어 있는데 서울진공작전은 1908년 1월 달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 1월 달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13도 창의군은 언제 만든 거예요? 그 1년 전에 정미의병으로 인해서 군대로 변모하는 1907년 정미의병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서울진공작전은 1908년 1월 달이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39번 문제 들어갑니다. 나 법령이 발표된 사이의 시기. 이 문제는 진짜 어려운 문제예요. 우리가 느낄 때. 왜냐하면 보면 신항공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신항공사. 이거 어디지? 이게 언제지? 그렇죠. 신항공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싹 하고 지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신항공사는 지금 보면 조선정부에서 독립한 기관으로 창립하고 군사는 군정장관 또는 그의 수임자가 후임자를 임명할 때까지 10명의 직무를 이렇게 나와요. 지금 군정장관 얘기가 나왔단 말이죠. 그렇죠? 자, 그리고 4조에 보면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소유하던 조선 내 법인의 일본인 재산은 이렇게 귀속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신항공사가 당시에 그 일제강점기, 그러니까 이제 일제강점기 언제 끝나죠? 1945년 8월 15일에 딱 우리가 이제 광복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 다음에 바로 미군정이 들어와요. 미군정이 들어오면서 당시에 이 일제가 가지고 있었던 이 재산이 있죠. 이 재산을 미군정이 어떻게 보면 그 귀속시켜서 자신들이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얘들이 우리나라 정식 정부가 수립이 되면 이 재산을 다시 돌려주기로 이렇게 돼요. 근데 이때 미군정이 이 일본 애들이 관리하고 있었던 일본 애들의 재산,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우리나라 재산이잖아요. 그렇죠? 그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이 신항공사예요. 그렇죠? 그래서 미군정이 신항공사를 창립할 때 46년 2월 달의 얘기입니다. 자, 4번. 본법 시행에 관한 사무는 농림부 장관이 관장을 해요. 농림부 장관이 등장을 했으니까 이제 우리나라 정부가 수립된 이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4번 법은. 농지의 분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에 관련돼서 이렇게 이제 삼정보 이런 얘기가 나와서 농지개혁법이라는 걸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농지개혁법은 1949년에 이승만 정부에서 국회에서 추진했던 법이죠. 자, 그럼 이 사이를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자, 1번 조선건국동맹이 결선되었다. 이 조선건국동맹은 1944년 여운형 선생이 만들었는데 이것이 이제 1945년 해방되면서 광복되면서 우리가 조선건국준비위원회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전 상황이니까 탈락. 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되었는데 이것은 전쟁이 1950년에 터지고 1953년에 전쟁이 끝나고 그리고 나서 미국과 우리가 방위 조약을 체결하는 거지요. 이승만 정부.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은 이 이전이죠. 일제 강점기에 있었어요. 1944년. 자, 50 총선거 재헌국회가 구성된 것이 이것이 정답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 보면 정부 수립이 1948년 8월 15일이잖아요. 이 바로 직전에 48년 5월 10일에 이때 우리가 총선거를 시행을 하죠. 그래서 국회의원 뽑고요. 여기 헌법 만들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 거니까 이 사이에 있었던 일이 정확하게 맞지요. 4번이 정답이고. 자, 여기 정부의 비판적인 경향신문이 폐간된 거는 요것은 이제 조봉암 사건을 경향신문이 막 비판한단 말이에요. 이승만 정부 잘못됐다라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승만 정부에서 경향신문 이거 뭐 이렇게 시끄러워 그래서 폐간시킨 사건이죠. 이거는 1959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승만 정부. 그러니까 이 이후 상황이니까 답이 될 수 없고 이 사이에 있었던 건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어려운 문제죠. 이런 문제 틀렸다고 선생님 저 공부 안 했어요. 그러지 마세요. 이거는 틀려도 돼. 신한공사가 역대 시험 통틀어서 한 3번 정도 이렇게밖에 출제 안 된 거기 때문에 틀려도 괜찮아요. 3점이잖아. 그러니까 1급 맞는데도 전혀 문제 없어요. 됐어요.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40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40번. 다음 가상의 인터뷰 주인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며칠 전 경성에서 조선사회 경제사로 출판 축하회가 있었습니다. 조선사회 경제사. 그렇죠? 자, 저는 우리 역사의 전개 과정을 세계사 보편적인 발전 법칙에 따라서 4단계로 나눠 파악했고요. 이 책에는 그중 원시 시족 사회에 대해서 삼국정립기의 노예사회에 대해서 서술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분이 백남은 선생이 그렇죠? 조선사회 경제사 그렇죠? 사적 유물론 뭐 이런 건데 아무튼 여기에서 백남은 선생이 어떤 것 때문에 화가 나서 쓴 거예요? 일제가 우리의 뭐가 없대요? 우리 봉건사가 없다라는 거죠. 봉건사가 없어. 그러니까 니들은 미개한 민족이야 라고 하는데 아니다. 우리 봉건사, 중세사가 있었다. 라고 이 반박을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본 애들이 식민사관으로 정체성론을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 백남훈의 사적 유문론이에요. 조선사회 경제사. 그렇죠? 자, 1번 진단학회를 조직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윤재, 손진태. 자, 두 번째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 박은식 선생이잖아요. 자, 세 번째 식민사학의 정체성론을 반박하였다라는 거죠. 3번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렇죠? 자, 4번 우리말 큰사전 편찬사업을 추진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조선어학회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말 큰사전을 만들려고 이렇게 추진을 했더니 일제가 이거를 보고 저거 지금 치안을 혼란하고 있어. 그래서 치안유지법을 근거로 딱 돼가지고 조선어학회 사건을 일으킨 거죠. 자, 5번 민족의 어를 강조하고 조선학 운동을 주도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얼사상 그렇죠? 정인보 선생이에요. 정인보 인얼이라고 외웠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다. 자, 41번 문제 들어가 볼게요. 41번 각 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한국 독립운동을 촉진하고 한국 혁명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서 이번 달 15일 중국 국민당이 등장을 했어. 자, 군사위원회 왠지 보면 여기 혁명이라고 그러니까 뭐 사회주의 같기도 하고 막 그래요. 군사위원회는 조선의용대는 사회주의계 독립운동 부대인데 개편했대요. 그래서 어디에 편입할 것을 특별히 명령을 했고요. 제1지대는 총사령에게 직속돼서 지청천 장군이 통할한다. 지금 보면요. 지청천 장군이 뭐예요? 민족주의계예요.
그리고 여기 조선의용대, 그래서 김원봉 선생이 사회주의계란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됐는데 지금 어디에 편입했다? 조선의용대가 이쪽으로 편입됐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1942년에 좌우통합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그 내용을 나타내 준 겁니다. 지금 보면 충칭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광복군에 대한 내용이죠. 정확하게 파악을 하면 1942년에 조선의용대가 한국 광복군에 이렇게 편입되는, 그래서 좌우통합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부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부분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지금 뭐예요? 부대를 물어봤으니까 한국 광복군을 물어보는 겁니다. 한국 광복군은 1940년에 충칭에서 창성을 하게 됐지요. 자, 1번 자유시 참변으로 세력이 약화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유시 참변 바로 직전에 우리 간도 지역에 있는 독립군 부대가 연합을 했잖아요. 그렇죠? 대한독립군단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영릉가 전투에서 일본군에 승리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조선혁명군, 그래서 중국의 의용군과 연합을 해서 영릉가 전투에서 승리했죠. 1932년. 자, 쌍성보 전투에서 대한중연합작전을 전개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한국 독립군, 그렇죠? 그래서 중국 호로군과 연합을 한 거죠. 이쪽은. 자, 국내 정진군을 편성해서 국내 진공작전을 추진한 것이 한국 광복군이죠. 1945년에 있었던 한국 광복군의 국내 정진군, 국내 진공작전, 그렇죠? 1945년. 자, 5번 홍범도 부대와 연합해서 청산리 일본군을 격퇴하였다. 김좌진 장군의 북로 군정서군이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에 있다라는 거예요. 4번. 자, 42번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밑줄군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 자, 이 비석은요, 북한군의 남침으로, 이게 이제 이 정도만 봐도, 한 단어만 봐도, 북한군이라는 단어가 나와도 이것만 봐도 지금 북한, 남한이 갈려서 전쟁을 하고 있다라는 게 추론이 돼야 돼요. 그렇죠? 시작된 전쟁 중 벌어진 장진호 전투를 기념하기 위해서 미국 버지니아 주에 세워진 것입니다. 장진호 전투는 북한을 돕기 위해 참전한 중국군을 상대로 유엔군이 벌인 주요 전투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죠. 지금 뭐 우리 땅에서 난리난 내용이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지금 보면 이 전쟁이 뭐예요? 1950년 6월 25일에 있었던 한국전쟁, 그래서 6.25 전쟁이라고도 부르는 거죠. 자, 우리가 이 전쟁이 언제 끝나요? 53년 7월 달에 끝납니다. 자, 1번 에치슨 라인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물어보는 건 뭐냐면 전쟁을 물어보는 건데,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이니까 50년 6월부터 53년 7월까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1번 에치슨 라인이 발표된 거는 이 이전이죠. 그래서 1950년 1월 달에 있었어요. 미 국방장관 에치슨이 이런 얘기를 했지요. 자, 2번 가스라테프트 미략은 일제강점기 이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1905년에 있었고,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가 개최된 것은 우리나라 정부가 수립되기 이전이에요. 그래서 광복 이후, 그리고 우리나라 정식 정부 수립 이전, 그래서 1945년 12월 달에 있었죠. 자, 흥남에서 대규모 철수작전이 전개된 것이 한국전쟁 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 이렇게 해서 전쟁 빵 터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만 지키자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다 이제 적화가 됐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미국 메가더가 허리를 끊었죠.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 성공하고 쭉쭉 올라가. 쭉쭉 올라가서 여기에서 어디까지 올라가요? 압록강 근처까지 다 올라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격하라 그래서 더 진격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중공군 30만이 내려오면서 퇴로가 끊겨버리죠. 그래서 얘들은 쭉쭉 내려오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갇힌 우리 연합군, 그렇죠? 연합군이 퇴로가 막혀가지고 어떻게 해요? 요때 했던 게 뭐예요? 흥남부두 철수작전이. 흥남으로 와라. 그래서 이쪽으로 와서 배 타고 이렇게 철수하는 이 작전. 그러니까 이 과정 중에 있었던 내용이죠. 4번이 정답이에요. 자, 5번 김구, 김규식 등이 남북협상에 참여하였다. 이거는 우리나라 정식 정부가 수립되기 바로 직전 상황이죠. 그래서 48년 4월 달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전쟁 어디? 4번이 정확하게 정답이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43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43번.
다음 성명을 발표한 정부 시기에 있었던 모습. 지금 내각 책임제 속에서 우리나라 정부에서 대한민국 정부에 내각 책임제가 있었나? 언제요? 20하고 그쵸? 행정부에 맡겨진 책무를 유감없이 수행하기 위해 무엇보다 먼저 행정부의 기강 확립에 주안점을 두지 않아서는 안 될 것이다. 부정선거 원흉의 처단은 부정선거 언제요? 1960년 3월 15일 3.15 부정선거. 그래서 이 결과로 인해서 4.19 혁명이 발생을 했고 자, 처단은 이미 공소제기와 구형을 한 터이므로 그러니까 이제 이건 다 끝났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이후 상황이란 얘기죠. 그래서 구형을 한 터이므로 법원에 엄정한 판결이 있을 것을 기대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공화국이 나왔다. 그래서 여기에 장면, 당시에 그 총리, 국무총리 장면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공화국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을 찾아봐라. 1번, 국민교육헌장을 입고 있는 학생은 박정희 정부예요. 그렇죠? 자, 서울올림픽 대회에서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 1988년. 그래서 당시에 노태우 정부. 자, 세 번째, 개성공단인데 협의는 김대중 정부고요. 그래서 착공, 그래서 이제 공사 진행해서 운영되고 뭐 이런 것은 그 다음 정부, 노무현 정부예요. 자, 한평 고구마 피해 보상 투쟁에 참여한 농민. 야, 이거 아시는 분 계실까요? 박정희 정부 때인데. 이게 뭐야? 한평 고구마 피해 보상 투쟁. 요게 우리 시험에서 지금 세 번째 나오는 거거든. 한평 고구마 피해 보상 투쟁이 뭐냐면 이때 당시에 고구마 그 농민들이 이게 이제 잘 농사가 안 됐나 봐. 그때 이제 박정희 정부에서 농민들 살리자 그래서 요것을 정부에서 사들이기로 했어. 근데 안 산 거야. 난리가 난 거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박정희 정부 때 있었어요. 자, 5번 민의원에서 통과된 법안을 심의하는 참의원. 그래서 민의원, 참의원이라고 이렇게 의원 내각제잖아요. 이게 이제 이공화국 때 있었던 내용이잖아요. 5번이 정답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2공화국 내각 책임제. 양원제 국회잖아요. 민의원, 참의원. 정확하게 5번에 나타나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44번 문제로 가볼게요. 밑줄근 개헌 이후에 있었던 사실. 대한변호사협회 성명, 변호사들이 들고 일어난 거야. 자, 이번 개헌 안건의 의결에 있어서 찬성표가 135표고 제적 의원 수가 203인 것은 변하지 않은 수인데 그러면 제적 의원 수 3분의 2는 135.333인데 이 선에 도달 안 하면 동일한 표수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136표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찬성표가 제적의원 수에 도달하거나 또는 정족수 이상 되어야 하거늘 0.333에 도달하지 못하니 그것을 445이라는 구시로 떼어버리고 요거 죽이고 그래서 3분의 2와 동일한 수 그러니까 이걸 통과시킨 거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445입 개헌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445입 개헌의 내용을 지금 다 적어놨어. 그러니까 내용이 아니고 이후에 있었던 일, 그러니까 1954년 이후에 있었던 일을 찾아라라는 문제죠. 자, 1번 여수 순천 11구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되는데 이건 그 대한민국 정식 정부 수립 직후야. 그렇죠? 자, 진보당의 당수였던 조봉암이 처형되었다라는 건 1공화국 때지요. 그래서 아까도 잠깐 보셨지만 이것을 신랄하게 비판했던 경향신문을 폐간까지 시켰던 이승만 정부예요. 그러니까 이제 59년이니까 이후 상황이니까 2번이 맞네요. 그렇죠? 자,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라는 것은 정부가 수립된 바로 직후에 이대로 있을 수 없다. 우리가 친일파를 바로 청산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국회에서 제일 먼저 추진했던 게 반민법. 그렇죠? 그리고 반민특위. 그 내용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전 상황이니까 답이 될 수 없고 국회 프락치 사건으로 일부 국회의원이 체포되었다라는 거는 이 반민특위가 어떻게 실패하지요. 친일파 청산이 실패되면서 여기에 이제 구속 체포 이렇게 해서 이제 당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친일파들이 이 반민특위를 습격했던 그런 내용 등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같이 봐야죠. 같이. 자, 여운형 등의 주도로 좌우합작위원회가 구성되었다라는 거. 좌우합작위원회. 이것도 정부 수립 이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은 어디예요? 2번밖에 없어요. 이런 문제는 좀 어렵지 않았나 싶어요. 이건 3점 줘야 되지 않나? 그렇지? 그런데 2점 줬어. 자, 45번 문제 들어가 볼게요. 가헌법이 시행된 시기에 사실로 옳은 것. 사진은
인민혁명단 재건의 사건 재판 당시의 모습입니다. 인혁당 사건인데요. 이 사건은 가헌법에 의해서 발동한 모르겠다라고 해도 긴급조치 몇 호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때 정부에 비판받은 인물들 국가 세력으로 몰아서 처벌한 거고 유례 없이 그냥 사형 그래놓고 바로 집행해 버렸거든.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당시 사형을 당한 8명은 2007년에 재심에서 무죄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하게 죽은 거지. 자, 가헌법은 뭐예요? 긴급조치 몇 호? 이것은 유신헌법이죠. 유신헌법 유신체제는 72년부터 79년까지예요. 실질적으로 79년 11.6 사건, 11.6 사태에 의해서 유신이 끝난 거예요. 물론 유신 체제는 그 다음 연도까지 가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유신헌법 79년에 끝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김주열이 최루탄을 맞고 사망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4.19 혁명 아닙니까? 그렇죠? 자,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 와, 이거 여러분들 아시는 분 있어요? 거의 모르실 것 같은데 전두환 정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렇죠? 왜 자꾸 막 이런 생소한 질문을 내는지 모르겠어. 자,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운동이 전개되었다. 이게 반유신 운동이지요. 그렇죠? 그래서 박정희 정부 때 있었던 반유신 운동입니다. 3번이 정답. 국민보호도연맹원에 대한 학살이 자행되었다. 이거는 이승만 정부에서 6.25 전쟁이 터진 직후에 니들이 이렇게 했지라고 해서 학살을 했던 사건입니다. 자, 민주화 시위 도중 대학생 강경대가 희생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노태우 정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를 만한 게 2번, 5번은 거의 처음 봤는데 라는 거고 국민보도연맹 이거는 한 번쯤 들어는 봤는데 딱 한 번 정도 들어본 것 같은데 이렇게 막 섞어놓은 거지. 그러니까 요거는 왜 2점이냐면 괜찮아. 니들은 다 풀 수 있어. 긴급조치 좋지. 그리고 개헌청원 100만인 이 서명운동 좋지. 왜 못 풀어? 이런 논리거든.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이걸 풀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수험생들이 이것까지 이렇게 공부를 했을까 싶은데 어찌됐건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문제 같다는. 보통 하나 정도 줘야 되거든. 하나 정도 이렇게 처음 봤는데요. 하나 정도 줘야 되는데 2개나 내버렸어. 그리고 요거까지 에라 틀려라 뭐 이런 거야 뭐야. 하여튼 요거는 조금 어려웠던 문제 같아요. 우리 학생들이 느낄 때는. 자, 46번 문제 들어갑니다. 가정부 시기의 경제 상황을 물어보고 있어요. 사진으로 보는 땡땡 정부 가정부인데 경부고속도로 포항제철 요거는 정확하게 박정희 정부 아닙니까? 그렇죠?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한 건 박정희 정부예요. 그러니까 1번이 맞고 미국 FTA를 체결한 것은 FTA는 노무현 정부로 푸시면 돼.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금융실명제 김영삼 정부고 그렇죠? IMF 지원금을 상환한 거 조기 상환은 김대중 정부잖아요. 그렇죠?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최저임금법을 제정하였다. 전두환 정부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박정희 정부는 쉽게 찾을 수가 있죠. 그래서 1점. 1번 정답. 47번에서 48번 문제. 와, 이거 진짜 어렵다. 그죠? 요건 이제 하나하나 풀어봐야 돼. 자, 써놔야 돼요. 그렇죠? 8번째 적금 사당이다. 왕 6년에 보덕국 사람들로 당을 만들었고요. 금장은 적색, 금장의 색은 적흑. 9제는 청금서당. 그래서 구서당. 그렇죠. 구서당 십정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구서당은 언제예요? 통일신라 중앙군이죠. 자, 응양군 1령으로 군에는 정삼품 1인과 종삼품 대장군 그리고 정팔품 이렇게 해서 위 20인 대정은 4. 와, 어렵다. 그죠? 이건 뭐예요? 이거는 고려의 중앙군 2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군이 2개잖아. 지금 보시면 응양군 나왔죠. 그렇죠? 그리고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응양군인데 와, 이건 진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 이거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이 맞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힌트를 찾을 수밖에 없는데 요거는 아마 못 풀으신 분들이 많지 않았나 싶어요. 자, 다번 무의영. 그래서 무의영 하면 여기는 우리가 알 것 같아. 절목계 하본에 의해서 낭청 한 명을 훈련도감의 예에 따라서 훈련도감이 나와줬고요. 그러니까 훈련도감은 이제 임진왜란 이후로 우리가 이제 시기를 파악할 수 있고 문신의 추천해서 군색 종사관으로 칭하고 중군 포장 장어영을 여기 보면 무의영, 뭐 장어영 이렇게 나왔는데 중군을 거친 자로 추천해서 금국별장. 그래서 이 영을 얘기하는 거죠. 요 정도는 파악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민씨 정부.
자, 별대와 정초군 군병을 합해서 한 영의 제도를 만들어 본영은 금유영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금유영이 힌트고 금유영은 이 조선 후기의 오군영의 완성이잖아. 그렇죠? 숙종 때. 그래서 오군영 이렇게 완성된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순서대로 하면 가나라다. 그래서 가나라다 2번에 있습니다. 와, 이거 진짜 어렵지. 그래서 3점이야.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3점이에요. 근데 이게 이런 문제 내면 안 되는데 진짜 너무 심하네. 이 2군 문제는 그냥 고려 중앙군 2군이에요.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라는 선에서 출제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좀 많이 선을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거를 모를 거야 라고 해서 3점 준 거예요. 자, 아무튼 이제 다음 문제 48번 문제예요. 자, 여기에서 밑줄군 왕의 업적인데 이 왕이에요. 그러면 이 가번을 틀리면 지금 몇 점이죠? 5점이 날아가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라도 맞춰야 돼. 이게 구서당이니까 구서당은 누가 그 설치를 했죠? 이것은 통일신라 신문왕이에요. 요 정도는 알아야지. 그래서 왕의 업적은 신문왕의 업적을 찾아라라는 거니까 1번 김음돌의 난을 진압한 게 신문왕 1번이 정답이죠. 2번 병부와 상대 등을 설치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버풍왕. 자, 3번 나선정벌 조총부대 요거는 효종 때. 자, 정계와 계백 요소를 지워서 요거는 태조 왕건 때. 그렇죠? 자, 쌍성 총관부를 공격해서 천령 이북의 땅을 수복하였다. 공민왕이죠. 그렇죠? 그래서 신문왕에 대한 내용은 1번에 정확하게 있습니다. 자, 49번 문제 들어갑니다. 가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 자, 지금 이곳은 옛 전남도청 본관이고요. 가 당시 시민군이 개헌군에 항쟁한 장소입니다. 정부는 본관을 포함한 옛 전남도청을 복원해서 가의 의미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공간으로 되살리겠다라고 했대요. 그렇죠? 자, 지금 전남도청 나오고 시민군 나왔고 개헌군 나왔어요. 이거는 5.18 민주화운동이죠. 그렇죠? 1980년에 있었다. 자, 1번 3.1 민주 구국선언을 발표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반유신운동이에요. 그래서 당시 박정희 정부. 자, 시위 도중 대학생 이한열이 희생된 건 6월 민주항쟁이죠. 자, 후원철폐 독재차도 역시 6월 민주항쟁이에요. 자, 허정 과도정부가 출범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건 4.19 혁명이잖아요. 60년 4.19 혁명. 관련 기록문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것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입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죠. 이거는 좀 쉬워요. 1점이야. 자, 마지막 문제 50번 문제입니다. 다음 뉴스가 보도된 정부 시기에 있던 사실이에요. 오늘 수방사령관과 특전사령관이 해임되었습니다. 자, 지난달 참모총장과 기무사령관이 교체되고 완전히 싹 뜯어 고쳤네. 그렇죠? 불과 한 달여에 단행된 인사조치인데 군 내부의 사조직 문민정부 요거야. 문민정부가 누구냐라는 거죠. 몰라요? 그러면 이제 틀리는 거야. 이승만 김영삼 정부예요. 김영삼 정부에서 군 내부의 사조직이 당시 하나회거든. 이 하나회를 해체한 거예요. 그래서 김영삼 정부 시기를 찾았어요. 그래서 이때 있었던 일을 찾아봐라. 1번 굴욕적인 대일 외교에 반대하는 6.3 시위는 요거는 박정희 정부지요. 그렇죠? 자, 북방 외교를 추진해서 사회주의 국가인 소련과 수교한 것은 노태우 정부예요. 그렇죠? 통일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남북조절위원회는 박정희 정부고요. 그래서 7.4남북 공동성명 바로 직후에 만든 거잖아. 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시행한 거 김대중 정부고요. 역사 바로 세우기를 내세우며 왜 조선 총독부 건물을 철거한 거. 이 김영삼 정부예요. 그렇죠? 그래서 역사 바로 세우기 김영삼 정부. 이 정도 우리가 알지요. 그래서 정답은 5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 이 선택지는 쉬워요. 이 선택지는 진짜 쉬운데 요거에서는 그냥 완전히 요거는 뭐지? 이 정도. 그러니까 요번 시험에는 현대사가 조금 어렵게 나왔다라는 거죠. 현대사. 자,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제69회 한능검 심화 문제를 기출문제풀이를 다 풀어봤는데요. 요번 시험은 특이한 게 뭐예요? 첫 페이지에 막 뒤죽박죽 나왔다. 그리고 현대사의 분량이 많았다. 그리고 현대사의 선택지가 어려운 게 많이 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려웠다가 쉬웠다가 쭉 쉬웠다가 여기에서 갑자기 어려워지는 이런 형태를 띄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어렵지만 엄청 어렵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급은 쉽게 취득할 수 있지만 1급 답기에는 좀 어려웠었던
시험 회차가 69회였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를 짓고요. 69회는 이 우리 기출문제 해설 강의는 일단 우리가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모르는 거 파악해서 다시 이건 내가 몰랐네. 그래서 다시 이론 정리하고 그리고 또 아는 것은 다시 한번 짚어보고 그런 의미에서 하는 거니까 기출문제 해설 강의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자, 저는 이제 다음 시간에 뵙겠고요. 다음 시간에 저 뵈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럼 떨어진 거니까. 자, 다음 시간에 뵙겠고 이번 시간 공부하신다고 굉장히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